네, 현재 다우지수만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미 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과 EU 간의 협상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으나 오늘 추가적으로 이후에 발표가 될 노동지표라든지 FOMC 관련된 소식들에 대한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조금 작용하는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꼭 체크해야 할 뉴스와 이슈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노동지표와 FOMC 등 여러 주요 소식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년물과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와 7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대 부문에 대한 고용 변화와 GDP-EQ 그리고 GDP 물가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와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PC 물가지수와 실업당 청구 건수 등 여러 노동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ISM 제조업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와 심리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것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주요 이슈들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협상이 타결이 됐다.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어저께 기준으로 스코틀랜드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클럽에서 공동으로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해서 미국의 15%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관세율은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모든 협상 중 가장 커다란 규모라고 평가를 했으며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면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는 관세를 적용받는 대신 상당한 규모의 양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EU는 추가적으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 달러로 규모하고 그리고 기존 투자는 별개로 미국에 6천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미국산 전자장비를 구매하고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시장 개방을 하는 데도 합의를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합의 발표 초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지만 의약품과 금속은 제외된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과 반도체, 자동차를 포함하는 모든 포괄적인 세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의약품 역시 15% 관세 대상이 맞지만 별도의 조사는 앞으로 3주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추가로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 합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은 제외돼서 기존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총리는 이번 합의를 지속 가능하다라고 평가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스웨덴에서 회담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허리핑 부총리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각국 대표단을 이끌고 스톡홀름에서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는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열리는 세 번째 회담으로 양국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8월 중순에 만료가 되는 현행 관세 휴전을 얼마나 연장할 것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행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한 연장이 유력하다라고 밝히며 약 90일간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의 예상이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도 함께 다뤄질 예정인데요. 펜타닐 문제, 결국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관련 품목에 20% 관세를 부과한 상태고요. 중국은 여전히 이 관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돕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두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다라고 평가하지만 미국 실무주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둘째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 및 이란의 원유의 중국 구매 문제인데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를 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은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시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핵심 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주도권 다툼입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이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중국은 전기차부터 첨단 무기까지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 공급망을 무기로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8월 15일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033년 말까지 이어지는 총 16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계약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서 삼성은 현재 건설 중인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은 AI6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그동안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고전하던 삼성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고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6.8%가량 급등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번 계약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소셜 미디어 X를 통해서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발표된 계약 금액은 최소 보장 금액에 불과하며 실제 생산량과 구매 금액은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약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음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는 직접적으로 텍사스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점검하면서 최적화를 도울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의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